안녕하세요. 성함유중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히 복습하고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물리변화, 화학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물리변화, 화학변화 이런 식으로 구분했습니다. 우선 물리변화는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얘기했었죠.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 이것을 물리변화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때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지만은 물질의 특성에는 변화가 없다 라고 얘기했었죠. 물질의 특성이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같은 말이 됩니다.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을 띠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다 라고 설명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설명했었죠?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쪼개고 쪼개다 보면은 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있을 텐데 이것을 물 분자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원자가 되는데요. 이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물리변화다 라고 얘기하게 돼요. 이 물리변화는 분자의 간격만 달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해요. 분자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이렇게 배열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분자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이렇게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이걸 물리변화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모양이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단원에서 중요한 것은 실은 화학변화거든요. 화학변화는 물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얘가 다른 놈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놈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에 의해서 다른 놈이 되는 거, 화학변화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화학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질의 특성이 달라져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그거 있었죠? 달고나를 이렇게 열에 가하면은 나중에 타버려요. 원래 설탕은 단맛이 있었잖아요. 단맛이 있었는데 얘가 성질이 변해서 숯이 돼요. 써요. 이렇게 성질이 변하는 거. 이것을 화학변화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화학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 물질이 되고 있는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자라는 거 얘기했었죠? 위에서 얘기했듯이 물이 있는데 물이 쪼개져서 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 이걸 물 분자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어떤 변화에 의해서 더 이상 물이 아니에요. 뭔가 달라졌어요. 이것을 화학변화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분자의 종류는 왜 변했냐?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라고 간단히 설명했었습니다. 오늘 또 얘기하게 될 거예요. 뒷부분에서.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간단하게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그 중에 제가 추첨을 했는데 2명의 학생이 뽑혔어요. 3학년 5반의 김가은 학생, 그리고 3학년 3반의 이서연 학생, 2학생이 뽑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멘트 이렇게 썼더라고요. 김가은 학생이. 정현쌤, 이번 한 해도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3학년 5반이니까 정현쌤하고 같이 수업을 하겠군요. 그리고 3학년 3반의 이서연 학생, 형석쌤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아요. 형석쌤 되게 재밌으시죠? 어제 수업 들었는데 열심히 잘 들으셨나요? 네. 두 친구에게는 말씀드렸듯이 기프트콘을 제가 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구분해 보는 데 있습니다. 자, 물리변화, 화학변화 말로 막 설명을 했는데 아직 명확하게 개념이 잘 안 잡혔어요. 그죠? 자, 오늘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드렸던
평가 문제 있었죠? 형성평가 문제. 그것까지 같이 풀어보면 오늘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마그네슘이 연소하면 원래 성질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이네요. 교과서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사이에 있는 실험입니다. 목표는 마그네슘이 연소하기 전과 후 성질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요, 연소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연소가 어떤 뜻인지 아나요? 자, 연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탄다 라고 하는 뜻이죠. 탄다라고 하는 건 이제 fire, 이번 타오르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타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선 간단히만 설명할 건데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게 되죠. 이 산소와 타는 물질인 어떤 물체가 급격히 반응해서 열과 빛을 발생시키는 현상, 이것을 연소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실험에서는 마그네슘을 태우는 거예요. 이때 전과 후 어떤 성질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그네슘이 연소하기 전과 후의 성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색깔은 회색이 비치고 그리고 약간 금속 광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불을 붙였더니 환하게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격히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죠. 둘의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타오르고 남은 채는 마치 종이처럼 된 것을 볼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이 마그네슘 리본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 봅니다. 그리고 남은 재에도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 봅니다. 자, 둘의 변화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마그네슘 리본을 작게 잘라서 관찰해보자 됐었어요. 이때 이 마그네슘 리본은 금속 광택을 띠고 있는 회색 정도로 보였었죠. 이 마그네슘 리본은 굉장히 무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 리본을 잘라 연소시킨 후 막자 사발에 재를 모아서 관찰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개의 패트리 접시에 각각 과정 1의 마그네슘 리본과 과정 2의 재를 넣고 스포이드로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일어나는 변화도 관찰해 봤습니다. 과정 1의 마그네슘 리본과 과정 2의 재는 겉보기에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자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 마그네슘 리본부터 봅시다. 색은 어떤 색이었나요? 네, 맞아요. 회색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광택이 있었어요. 금속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질이죠. 광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재를 보면은요. 재는 어떤 색이었어요? 예, 맞아요. 흰색이었죠. 광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정 3의 두 패트리 접시에 일어나는 변화를 쓰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설명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했을 때에는 이 마그네슘이 묽은 염산에 녹으면서 기포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기포의 이름은 수소입니다. 그리고 타고 남은 재가 있었죠? 이 재에다 묽은 염산을 넣었을 때에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마그네슘과 마그네슘을
연소시키고 발생한 물질은 서로 같은 물질은 아니겠구나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연소 과정을 통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물질은 서로 다르겠구나 추정할 수 있겠고요. 얘는 물리변화일까요? 화학변화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특성이 달라진 화학변화의 예가 되는 겁니다. 자, 화학변화, 물리변화 구별해보는 두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교과서 16페이지, 17페이지 사이에 있는 탐구 문제이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어떻게 구분할까 해서 나와 있어요. 물리변화는 물질의 특성이 변하지 않아요. 자, 물질의 특성 유지된다고 했었죠?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진다고 했었나요? 네. 모양. 그렇죠. 모양이 달라졌었죠. 상태는 뭐였어요? 고체, 액체, 빛체 같은 거였습니다. 화학변화도 있어요. 화학변화는 물질의 특성이 유지되지 않아요. 물질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물리변화, 화학변화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물리변화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향초가 탄다. 아, 탄다 나와 있죠? 탄다는 대부분 화학변화입니다. 화학변화. 어항이 물이 줄어든다. 얘는요? 아, 얘는 물리변화죠? 물리변화. 이제 다 쓰기 귀찮으니까 물이라고만 할게요. 물리변화. 여기서는 얘기했듯이 상태가 변하는 물리변화가 되죠. 소독제로 세면대를 청소한다. 아, 얘는 화학변화입니다. 화학변화. 냄새나는 뭔가가 사라져 버렸죠. 반응을 통해서 화학변화가 되어 있고요. 면을 삶기 위해서 물을 끓인다. 물리변화가 되죠. 이유는 물질의 상태가 변했으니까요. 그리고 프라이팬 위에 고기가 익는다. 아, 이거 화학변화입니다. 화학변화. 화학변화. 열을 가해서 성질이 변하는 거죠? 화학변화입니다. 채소를 썬다. 예, 물리변화죠. 모양이 변했으니까 물리변화. 되어 있고요. 따뜻한 우유에 코코아를 녹인다. 얘는요. 아, 코코아가 녹았어요. 모양이 변한 거죠. 다른 놈이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물리변화 되어 있네요. 깎아놓은 과일의 색이 변한다. 아, 이거는 화학변화입니다. 화학변화. 산소하고 반응한 거죠. 그래서 사과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갈변이라고 하잖아요. 막기 위해서 소금물에 담갔다 꺼내놓으면 천천히 색이 변한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렇게 물리변화, 화학변화 구분해 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스텝 3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과서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이 되는데요. 자, 가는 달걀을 가열하여 익힌 모습, 그리고 나는 달걀 껍데기에 식초를 떨어뜨렸을 때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죠. 가를 보면은 익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양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 자세히 보면 아니죠. 색깔이 변하고 그리고 단단하게 굳습니다. 성질이 변했어요. 자, 이거 화학변화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 음식을 만들거나 열을 가해서 점점점 이런 것들은 다 화학변화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나에서 식초를 넣었더니 기체가 발생한대요. 아, 이 기체 이름은 이산화탄소인데요.
껍질인 탄산칼슘이 반응하는 거죠. 이산화탄소. 이 기체는 달걀 껍질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녹으면서 발생한 거잖아요. 성질이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둘 다 화학 변화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그네슘의 연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 주변의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예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달걀을 가열했을 때, 조리했었을 때 달걀이 익으면서 화학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달걀 껍데기에 식초를 떨었을 때 기포가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화학변화의 예라고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상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물질의 색이나 굵기 등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색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 대표적인 예가 녹쓰는 현상이겠죠. 녹쓰는 현상, 산화라고도 얘기하게 되는데요. 동전이 오래되면 표면이 검게 변합니다. 산소하고 닿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고, 우리 주변에 금속 구조물들 마찬가지죠. 녹이 슬어서 이렇게 색이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굵기가 변하는 현상들도 있었어요. 딱딱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생고무로 되어 있는 운동화 밑창이 있어요.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건 화학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빛이나 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얘기했던 연소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타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열이나 빛을 내면서 변화하는 화학 변화의 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체나 앙금이 생성된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까 기체가 발생하는 거 봤었죠? 달걀 껍데기에다가 식초를 넣었더니 기포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 유의할 게 있습니다.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는 예가 있는데요. 기체가 발생하지만은 화학 변화가 아니라 물리 변화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탄산수죠. 탄산수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기포가 발생하잖아요. 얘는 물리 변화입니다. 아주 유의하셔야지 돼요. 탄산수에서 이산화탄소 발생한다. 이건 이산화탄소가 물에 그냥 녹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압력을 제거하니까 녹아있지 못하고 다시 물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이 됩니다. 이건 성질이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섞여있기만 한 혼합물이 다시 분리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입자의 배열이 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학 반응 전 후의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달라지지 않는데 배열이 달라진다고 되어 있죠. 얘를 우리는 원자의 재배열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기 A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B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얘가 자, A, B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얘는 더 이상 A의 성질도 B의 성질도 나타나지 않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됩니다. 이제 얘를 우리 나중에는 이제 화합이라고 배우게 되는데요. 성질이 전혀 달라요. 얘를 비슷하게 배웠어요. 혼합물, 화합물 할 때. 예, 맞아요. 그 화합입니다. 그런데 얘가 A랑 B가 그냥 섞여 있기만 해. A 따로 B 따로 이렇게 섞여 있기만 합니다. 얘는 이제 혼합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얘는 물리변화입니다. 섞여 있기만 한 거예요. 섞여 있기만 했어요. 물리변화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물리변화. 위에 거는 화학변화.
라고 얘기하게 돼요. 이렇게 A와 B가 결합하는 이것을 배열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것도 밑에 있는 거는 배열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A와 B의 간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간격. 배열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간격만 달라지는 거예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구분하게 되고요. 얘는 A, B가 결합했다 혹은 나중에 이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게 되면 붙었다 떨어지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고요. 얘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둘 사이의 간격만 달라지게 되는 거지 물질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또 생성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두 개가 좀 구분이 되는 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모형으로 나타날 때 이런 현상들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원자의 종류 변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아요. 이 물질이고 있는 이 원자가 다른 놈하고 붙거나 떨어진다고 했지 얘네 자체가 다른 종류로 변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원자의 개수가 변하냐?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서 배울 텐데요. 질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은 얘네들은 전체 개수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 디귿.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죠? 맞아요. 이거 화학 변화가 되겠어요. 자, 또 있나 볼까요? 물질의 종류가 변한다. 맞아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게 되면 물질의 종류도 달라진다고 했죠? 자, 이것은 화학 변화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살펴볼까요? 만약에 물리변화라고 하면 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리변화 때 변하는 거. 여기서 원자의 종류 변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아요. 물리변화가 되든 화학변화가 되든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습니다. 리얼, 원자의 개수가 변한다? 아니에요. 원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했죠. 그리고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아니죠. 물리변화에서는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리얼, 물질의 종류가 변한다? 물리변화에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물리변화일 때 변하는 것은 없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를 또 다른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은 물질의 반응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요. 반응 전후에 물질의 성질이 변할지 설명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응 전후에 봤더니요. 자, 요 파란색 네모 두 개랑 빨간색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응이 일어났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 짝이 바뀌었죠, 그죠? 원래 붙어 있던 거에서 짝이 바뀌어서 이렇게 짜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랑 봤을 때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맞아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 겁니다.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 거니까 원자의 재배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얘는 물리변화예요? 화학변화예요? 예. 물리변화? 아니죠. 화학변화죠. 화학변화.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물리변화에서는 간격만 변하는 거예요. 간격, 가까이, 멀어지고 뭐 이런 간격만 변하게 되는 거고요. 화학변화는 아예 결합되어 있는 놈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랑 붙어있는 개수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종류가 달라지거나 이렇게 원래 것에서 모형 자체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화학변화다 라고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다 살펴봤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과제들 이제 보면서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물질이 이루는 성분이 변하는 것은
첫 번째, 냉동실에 물이 온다. 두 번째, 타고난 성향이 검게 변한다. 세 번째, 탄산음료를 흔들면 거품이 난다. 네 번째, 바람이 부는 날 빨래가 잘 마른다. 다섯 번째, 잉크에 물을 떨어뜨리면 물 전체의 색이 변한다. 자, 물리변화, 화학변화를 구분하는 거였죠? 첫 번째, 냉동실에 물이 온다. 이거는 뭐죠? 물은 액체인데,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되고요. 상태가 변하는 것은 이게 물리변화예요? 화학변화예요? 네, 맞아요. 물리변화가 되죠. 두 번째, 타고난 성향이 검게 변한다. 탄다 나왔습니다. 탄다라고 하는 건 물리변화예요? 화학변화예요? 얘는 화학변화죠. 탄다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는 연소한다. 세 번째, 탄산음료를 흔들면 거품이 난다. 이거 유의해야 된다고 했죠. 말도 더도 뭐. 자, 탄산음료를 흔들면 거품이 난다. 이 거품의 이름은 이산화탄소라고 했어요. 이산화탄소라고 했었고요. 얘는 물리변화입니다. 왜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있다가 이렇게 안에 있다가 압력이 사라지게 되니까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물질이 된 게 아니라 있던 거에서 떨어져 나가야 분리된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바람 부는 날 빨래가 잘 마른다. 이거는 뭐예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기화가 되는 거죠. 기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기화가 되겠고, 얘는 물리변화, 화학변화? 물리변화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잉크에 물을 떨어뜨리면 물 전체의 색이 변한다. 이건 확산현상이죠. 퍼져나가는 겁니다. 반응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간격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골고루 퍼지게 되는. 이거는 물리변화가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답 나오죠?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계속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물리변화와 구별되는 화학변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옳은 것은 에서 나와있죠. 첫 번째, 질량변화 나와 있습니다. 질량변화라고 하는 건 물리변화가 되든 화학변화가 되든 큰 개념에서는 질량의 변화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실험상으로 봤을 때 나무를 태운다 그러면 기체가 날아가고 남아있는 재의 질량은 줄어들거나 이런 현상이 있긴 하겠죠. 이런 건 마치 질량이 줄어들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은 물리변화가 되든 화학변화가 되든 닫혀있는 개에서는 질량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질량 변화는 우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태 변화. 이거는 이제 물리 변화가 되죠.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변하는 것은 물리 변화. 모양 변화도 물리 변화가 됩니다. 색깔 변화. 색깔 변화는 앞에서 우리 화학 변화라고 정의했었죠. 화학 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모든 게 다 색깔이 변한다고 해서 화학 변화가 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도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물감 같은 거 섞었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색깔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성질이 변했다. 이거 물질의 특성이 달라졌다니까 이 5번이 확실한 답이 됩니다. 이 4번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화학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5번이 조금 더 좋은 답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은 4번이 무조건 이건 물리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선 화학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화학 변화가 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상황에 따라 물리변화도 되고 혹은 화학 변화도 되는 거라서 가장 큰 특징은 5번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잘 내지 않겠죠? 3번 문제 봅니다.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질의 상태나 모양이 변하는 것은 물리변화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물리변화. 두 번째, 강철솜이나 알코올에 연소하는 것은 화학변화이다. 아, 연소라고 나와있죠. 연소는 화학변화의 대표적인 예가 맞습니다. 3번, 철가루와 황가루를 섞어서 가열하면 화학변화가 일어난다. 아, 가열한다고 나와있죠. 이렇게 열을 가하는 경우도 화학변화가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자, 4번, 설탕이 물에 녹아서 설탕 수용액이 되는 것은 물리변화이다. 아, 이거 맞습니다.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물리변화 맞아요. 원래 설탕의 고유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죠. 5번, 화학변화가 일어나도 원래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아니죠. 성질이 변합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되죠.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네요. 그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합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것끼리 짝지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뒤에 단원에서 배울 것들인데요. 보면은 질량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죠. 부피는 변할 수 있습니다. 원자의 배열은 무조건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질량 변하지 않죠. 부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건 너무 많네요. 자, 그리고 원자의 종류. 원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죠. 이건 맞습니다. 이거는 틀린 것 같죠? 자, 3번. 질량,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 아, 이게 답이 되겠네요.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원자의 종류 변하지 않는다. 원자의 개수 변하지 않는다.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물리변화, 화학변화를 살펴봤었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배웠던 내용이 이거죠. 물리변화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만 변한다. 화학변화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면서 성질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쭉쭉쭉쭉 내용들을 파생해서 진행했었어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좀 많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어가지고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화학반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화학반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오늘 배웠던 내용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